자, 파트 2 문제 그 안에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질 도입에 관련된 파트 문제 할 건데요. 문제는 87쪽에 수업 시간 이론하긴 했는데 우리 일반 형질을 도입할 때 정상 파지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자기 거 복제돼서 자기 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연히 숙주세포 A 플러스 이 까만색은 대장균 거죠. 그래서 파란 거는 파지 거고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 파지가 새로운 대장균에 감염하게 되면 그 대장균에 A 플러스 유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만약 그 대장균이 A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A 플러스를 전달해 준 경우에 교차를 통해서 얘가 A 플러스로 바뀔 수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일반 형질 도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22번, 지난번에 21번 했는데 21번, 22번이 일반 형질 도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 이 파지가 전달해준 유전자 중에 이제 파란색 파지 유전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지 유전자가 있어야 다시 자손 파지를 만들고 용균성으로 터져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 형질 도입에는 대장균의 유전자를 전달해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번 다 했고 다시 이 서머리로 돌아가면 특수형질 도입, 특수형질 도입은 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파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프로파지는 대장균 안으로 파지가 들어간 형태를 프로파지라고 하죠. 여기서 파지에 뒤에 있는 파란색을 표현했습니다. 프로파지 생활사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프로파지는 들어가 있다가 우연히 언젠가 갑자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나올 때 자기 것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대장균 거를 살짝 가지고 나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얘가 세타 복제를 하고 회전한 복제를 해서 자기랑 똑같은 아이를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떨어져 나온 것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 것도 가지고 있고 까만 것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DNA를 파지의 머리에 집어넣게 되면 대장균 것도 있지만 파지 것도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얘가 다시 형질 도입을 하게 된다면 형질 도입. 교차가 일어나서 대장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A-인 애가 A+인 애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일반 형질 도입의 특징은 뭐냐면 파지가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올 때 반드시 주변의 대장균, 이 까만색 대장균의 DNA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특수 형질 도입이라고 한다. 프로파지 87쪽에 파트 2 22번, 23번, 24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87쪽에 파트 2 14장의 2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1 파지에 의해서 대장균의 두 유전자 알지닌과 메타이온이 한꺼번에 형질 도입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대장균 D가 있고 R이 있는데 D는 이제 도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전자를 주는 애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도너는 플러스 센서티브한 아이고요. 리시피언트 받는 아이는 마이너스 스테토마이신 저항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험 가하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지금 그려놨죠. 가하 과정. 플러스인 대장균의 P1 파지를 감염해가지고 용균액을 얻었다. 용균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지가 생산된 용액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지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파지 안에는 아르지닌 플러스, 물론 이제 파지 안에는 그냥 자기 자신의 파지 DNA를 가진 애도 있겠죠. 파지 DNA를 가진 애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선별할 때 얘가 감염시키는 대장균은 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대장균 유전자가 들어간 애만 생각하면 여기 알지닌 플러스가 들어간 파지도 있고 알지닌과 메타인이 같이 들어가는 파지도 있고 메타이온 유전자가 들어간 파지도 있겠지.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우연히 이런 애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 나죠. 이 나를 이 가져가죠. 그래서 가 다음에 나. 이 상층 유전자 파지 액체를 대장균 R에 감염시켰다. 이게 나 과정이죠. 파지를 생산해서 감염시키는 과정이 나 과정. R은 아르지닌 마이너스, 메타이온 마이너스, 세프토마이신의 저항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감염되지 않았다면 얘는
알지닌이 없는 배지에서 못 자랄 텐데 감염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다 키웠냐면 알지닌은 없고 아르기닌은 없고 스트레토마이신은 있고 메타닌은 배지에 키웠어. 그렇다면 그 후에 그 자란 50개 그렇게 했더니 다 과정에서 50개의 콜로니를 얻게 되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알지닌이 없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대장균은 알지닌 마이너스에서 알지닌 플러스로 바뀌나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의 저항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스트랩토마이신 있는 곳에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D 대장균이 있더라도 걔는 스트랩토마이신 저항성이 없으니까 죽게 됩니다. 혹시 파지 중에 정상 파지에 감염되는 이 알은 용균되어서 죽기 때문에 콜로니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콜로니 형성했다는 거는 이 형질 도입이 일어나서 알지닌이 전달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0개 콜로니를 다시 메타인이 없는 배지에 키웠다. 메타인이 없는 배지에서 자라려면 유전자가 반드시 메타인 플러스여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키울 때 원래 자랐던 50개를 그대로 가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 이 마지막 라 과정에서 자란 이 15개의 콜로니들은 반드시 메타인 플러스 아르지닌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형질 도입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형질 도입된 아이가 전체 50개였죠. 우리가 알지닌 플러스를 가지고 알아봤어. 그거 아니고는 여기서 형질 도입된 거를 모르는 거잖아. 형질 도입되지 않았으면 알지닌 마이너스일 거다. 그러면 살지 않았을 거다. 근데 콜로니 형성했다는 것은 알지닌 플러스가 됐다는 거, 이게 형질 도입된 거지. 근데 알지닌과 메타닌이 같이 들어간 게 뭐라고? 맨 마지막 라 과정에서 15개는 알지닌 플러스 메타닌 플러스잖아. 같이 들어가야만 자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50개 중에 15개니까 0.3의 빈도를 나타내죠. 언제 얘가 동반 형질 도입됐겠어? 이 나 과정에서 동반 형질 도입됐겠죠. 메타닌 플러스 알지닌 플러스인 파지가 이 나 과정에 들어가서 동반 형질 도입을 시켰겠죠. 그래서 2번이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다에서 얻은 50개의 대장균 모두 알지닌 플러스 메타닌 마이너스 스트랩토마이신 레지스턴스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50개 대장균은 스트랩토마이신 저항성은 맞거든요. 알지닌 플러스는 맞지만 그 50개에는 메타닌 플러스와 메타닌 마이너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 라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 메타닌 플러스가 15개고 메타닌 마이너스가 3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개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성 아닙니다. 35개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형질 도입되지 않은 대장균은 스트레토마이신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R은 모두 다 스트레토마이신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토마이신에 의해서 R은 제거되지 못해요. D가 혹시 있다면 D는 제거되겠죠. 4번 틀립니다. 형질 도입 파지는 대장균 R에서 증식한다. 아니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들어간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유전자는 없고 알진 유전자나 메타인처럼 대장균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지는 여기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만 맞습니다. 끝. 자, 그래서 우리 일반 형질 도입은 좀 다릅니다. 이게 23번, 24번의 내용이 되겠어요. 23번, 24번은 특수 형질 도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인 박테리아가 있다. 그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까만색이 그 플러스인 세균의 세포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까만색 DNA는 박테리아의 유전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파지가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파지가 용원성 균주라고 했으니까 프로파지를 형성했다는 뜻이겠죠.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제가 그냥 답을 보고 미리 그냥 적어놨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찾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가만히 기다리면 여기서 파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오죠.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의 DNA를 잘라가지고 나오죠. 지금 시스테인, 류신 까만색으로 표시했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파란색 DNA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복제하고 포장하다 보면 그 자손 파지는 파지의 DNA 플러스 시스테인 플러스 류신 플러스를 가진 이런 파지가 생길 수 있겠죠.
이 파지를 특수형질 도입하는 겁니다. 이 문제 조건처럼 모든 게 마이너스인 박테리아에다가 용원성 균주를 얻은 다음에 마이너스인 박테리아에다가 첨가한다. 그 다음에 얘가 원래 마이너스니까 배지에서 원래는 못 자라겠죠. 근데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자랄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결합 넣었는데 시스 플러스가 들어간다면 얘는 원래 시스 마이너스였지만 이게 시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스테인이 없는 배지에서 콜로니를 형성했다는 거는 얘가 시스 플러스라는 거죠. 실제 해봤는데 시스테인 플러스는 생겼어. 류신 플러스는 생겼어. 근데 다른 애들은 생기지 않았어. 근데 파지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자기 자신의 유전자의 주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 파란색 주변에 류신이 있으니까 류신은 가지고 나올 수 있어. 파란색 주변에 시스테인이 있으니까 시스테인 가지고 나올 수 있어.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애들은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콜로니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걸 보고 시스테인 가지고 나올 수 있어, 류신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파지가 시스테인과 류신 사이에 들어가 있는 프로파지였었을 거다 라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요 내용을 알아야 24번을 연속해서 풀 수 있습니다. 24번은 특수형질 도입과 일반형질 도입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농농균, 이게 세균입니다. 세균을 숙주로 하는 파지 X가 있다. 이 파지 X는 쭉 아래 읽어보면 얘는 특수형질 도입하는 프로파지를 형성하는 용원성 파지예요. 용원성 파지. 용원성 파지는 들어가서 프로파지 형성해서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돌연변이 시켜가지고 이 Y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읽어보면 Y는 용균성 파지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손을 가지고 나와서 세균을 터뜨려 버리는 용균성 파지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형질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21번, 22번의 내용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 파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를 그렸네요. 파지의 유전자 크기는 50kb 베이스 페어이다. 그 아래 그림 있죠? 아래 그림 파지가 대장균 유전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대장균의 유전체 안에 파지가 들어가 있는 것. 여기는 이 그림에서는 파지가 파란색으로 표현되지 않고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0kb 베이스 페어가 파지의 DNA야. 근데 얘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떤 조각이 될 텐데, 들어왔다가 나가서 어떤 조각이 될 텐데, 아까 저스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끝없이 다 대장균 파지의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파지의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60kb 베이스 페어다. 그러니까 지금 파지의 X의 유전자를 가지고 A까지 가지면 이 전체가 60이잖아요. 60kb 베이스 페어. 요건 머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파지랑 A까지는 들어갈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나올 때 까만 거 파지 플러스 B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까만 거 B까지, 이것도 60이니까 파지 머리 안에 이 까만 거에 파지의 머리 안에 B까지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파지 거의 50에다가 옆에 있는 A와 B를 가지고 나온다면 얘는 전체 크기가 70이기 때문에 파지 머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전달시키는 이 프로파지는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지 X에서 용균애를 유도해서 파지 입자를 얻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파지를 얻는다는 거야. 다시 새로운 아이들한테 집어넣은 다음에 형질 도입 여부를 각각 조사를 합니다. 오타인데요. 10이 아니라 1010이 아니라 10의 10승기입니다. 그랬을 때 X에서 X 프로파지에서 나왔을 때 A를 가진 애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금방 설명했지만 A와 B를 모두 가진 애는 확률적으로는 나올 수 없어. 수학적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만 가진, 여기 설명했죠. 제가 A만 가진 이런 파지가 X에서는 나올 수 있어. A는 전달할 수 있어. 근데 A, B를 동시에 가진 이런 아이는 거의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정말 우연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A, B를 모두 가진 애는 나올 수 없고 XA를 가진 애는 나올 수 있으니까 XA가 XAB 개수보다 많다. 그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XAB는 거의 0입니다. 그런데 Y 같은 경우는 용균성 파지잖아. 용균성 파지는 대장균 안에 있는 DNA를 이렇게 차핑시킵니다. 다 잘라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적으로 적긴 하지만 A 조각과 B 조각이 용균성 파지에선 차핑된 다음에 우연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XAB는 확률적으로 0인데 YAB 용균성 파지에서 AB를 가진 애는 그래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XAB보다는 YAB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티그 녹는균에서 YA는 증식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22번에서 설명했죠. 이 YA는 용균성 파지에서 대장균의 유전자 A를 가지고 나온 I는 용균성 파지 같은 경우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